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벨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놓는 게 나를 더 살리는 선택인지 그 경계선을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 그 사랑을 마음에서 완전히 보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머리로는 끝난 걸 아는데 마음이 자꾸 뒤로 돌아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은 건 맞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다시 만나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리딩은 무조건적인 희망만 주는 재회 리딩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는 말도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의 진짜 이유가 뭔지, 다시 엮일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예전처럼 반복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결말로 갈 수 있을지, 이걸 있는 그대로 조금 솔직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같이 흉도 보면서 현실적으로 짚어보는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회라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가야 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인지 그만두는 게 맞지 편한 마음으로, 하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한 명은 살짝만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위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 총평부터 드리면은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엄청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납득이 안 되는 이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났다는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잔인했던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요, 완전히 나쁘기만 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좋았다고 하기에도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그때 그 장면 하나는 진짜였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마법사 카드입니다. 마법사 카드는 이별 당시에 이 사람의 태도와 선택을 뜻하는 카드예요. 1번 카드에 나오신 그 상대방은요, 그분은요, 이별을 충분히 준비하고 정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걸 마주보고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버티다가 미루다가 한 번에 놓아버리는 방식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참 화나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미루거나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로 회피하거나 분명히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과보다 침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바쁘다는 핑계를 만들거나 이 사람은 관계를 포기했다기보다 관계를 책임지는 과정이 너무 버거웠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별도 갑작스러웠고 벨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이렇게 끝낼 문제였어? 라는 생각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계속 이 이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의리가 없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사람을 못 잊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또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기다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이 사람이 뭔가 사랑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한번 좀 봐볼게요. 이번에는 이 사람의 연애 기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짚어볼 겁니다. 뭔가 좀 제가 공감 가는 듯한 얘기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연애 초반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지만요.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책임과 의무를 부담으로 느낄 거고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 거고요. 갈등이 생기면 해결보다 상황 종료를 선택하는 타입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마음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벨님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아하는 거 맞는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지? 왜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 걸까? 이상하다.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애쓰는 느낌이지? 이상하다. 이거 이 연애에서 나만 진심인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벨벨님들이 예민해서 사랑을 과하게 요구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벨벨님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사랑을 느끼는 건 가능하지만 감당하는 게 서툰 사람이었거든요. 기질이 그래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별 이후에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카드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는 여러분을 절대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 데빌 카드는요. 서로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랑, 치명적인 사랑, 중독적인 사랑, 그리고 뭔가 미련이 많이 남는 사람, 서로가 다칠 걸 알면서도 빠져드는 사랑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닌데 다만 그 방식이 벨벨님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의 현재 흐름은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있더라도 깊지는 않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가끔씩 과거를 떠올리긴 하지만 먼저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때 내가 좀 다르게 했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후회한다고 해서 성숙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후회와 변화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때가 아깝다라는 감정은 있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다르게 할 준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리움 40, 미련 30, 자존심 30이 이 비율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벨벨님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참았던 지점은요. 아마 1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벨벨님들은 관계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괜찮아질까봐 참고 지금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삼키고 이 사람도 힘들겠지 하면서 감정을 접어두고 그러다 보니 이별 후에도
화가 나기보다는 자꾸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조금 덜 요구했으면, 그때 그냥 넘어갔으면. 근데 벨벨님들은 이 카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관계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 벨벨님들이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감정을 나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이별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해서 관계를 내려놓은 사람이었던 거고요.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책임지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성숙한 재회를 할 사람 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벨벨님들이 더 많이 참았고 더 많이 버텼던 관계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은 벨벨님들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마음속에서 이미 한 번쯤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아직 나를 떠나지 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그 진짜 결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 나이트 오브 소즈 카드인데 미련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미련이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움은 느끼는데 책임은 부담스럽고 후회는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고 본인이 상처받을 가능성도 극도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반복해요. 보고 싶긴 한데 다시 시작하면 또 힘들어질 것 같아. 그때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다시 건드렸다가 내가 또 나쁜 사람 되는 건 싫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벨벨님이 싫어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뒤로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벨벨님들이 더 헷갈렸던 겁니다. 미워할 정도로 냉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고 애매한 태도로 남아있었죠. 이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벨벨님들 상대방이 우리를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 후회할까요? 그 사람 나 아직도 보고 싶어 할까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페이지 오브 이모션 카드는 상대방이 특정한 순간에 벨벨님을 아주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예요. 하루가 유난히 잘 안 풀리는 날, 주변 사람들과 있어도 공허할 때, 누군가를 만나봤는데 벨벨님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예전에 벨벨님들이 해주던 말, 행동과 비슷한 장면을 봤을 때, 혼자 있는 밤, 특히 연말 계절 바뀔 때, 이때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긴 했지.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까지 이해해주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 떠올림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마다 곧바로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괜히 연락해서 기대주면 안 되지. 그래서 벨벨님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 자체는 분명히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재회 가능성을 봐볼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 60% 이상으로 보여져요. 감정만 놓고 보면요. 하지만요. 현재 상태가 그대로라면 조금 확률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만나는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다시 잘 만나는 그림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반복됐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거든요.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태도, 장의 방어가 먼저 나오는 반응, 책임 앞에서 물러나는 습관, 감정을 말로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 이게 그대로인 상태에서 제외하면 벨벨님들만 또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또 말을 안 해? 왜 또 혼자 생각해? 왜 또 나만 애쓰는 것 같지? 나 너 만나고 있는데도 좀 외로워. 이런.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재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바뀌는 시점 이후에 제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왕제 카드를 통해 베벨님들만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베벨님들이 더 잘하면 제외되는 관계는 건강한 제외가 아닙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방향은 이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했고요. 이거예요. 기다림, 시험하거나 의미 없는 신호 보내지 마시고요. 대신 내 일상을 유지하고요. 감정을 정리하고요.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 관계가 나에게 맞았나를 다시 질문하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상대가 돌아오더라도 주도권이 벨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돌아와도 결국 벨벨님이 더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게요. 시간 타로는요, 여러분들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9일째 되는 날,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9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제외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날짜에도 제외운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오늘 시간 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요,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자자리이신 분들은 오늘 조금 더 행운을 조금 더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베벨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벨님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팠고요. 더 오래 남았고 더 쉽게 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약함이 아니라 진심의 흔적이에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베벨님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사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준비 상태를 기다리느라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고요. 누군가의 상처를 대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외운을 올리기 위한 제외운을 끌어당기는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걸 댓글에 적으셔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제외운, 그 에너지를 빠르게 끌어당기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겁니다. 천천히 숨 고르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군가의 준비 부족 때문에 나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의 진심은 언젠가 나를 알아볼 사람에게 닿습니다. 자, 베벨님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요, 댓글에 오늘 번호 1번이겠죠. 1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안 남겨주셔도 되시는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꼭 제외운 받아가시라고 좋아요, 하트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오늘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은 진짜 제가 좋은 리딩으로 항상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카드가 정답을 좀 정해주지 않으셨던 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 좀 더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제외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베타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 익명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TV에 나오시는 유명하신 분들, 유명 연예인들, 아나운서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꾸준하게 상담 받고 계시는 건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더보기란에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제가 파란색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오거든요. 익명으로 오니까요. 안심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삶의 해답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여러분들 마음부터 먼저 짚고 가면요. 전체적인 카드를 보게 되니까 솔직히 지금 기다릴까? 아니면 정리할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또 우리 그렇잖아요. 안 기다리자니 너무 또 매정한 것 같고, 내가 또 차갑게 나가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막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먼저 다가가자니 우리의 관계를 다시 알기엔 또 자신감이 없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뽑으신 카드를 설명을 들어보면, 자, 첫 번째 카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벨벨님들의 상태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기다림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카드의 첫 메시지는 굉장히 솔직해요. 지금 벨벨님들 마음은 사랑해서 기다리는 상태라기보다 이미 버릇처럼 기다리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루 중 특정 시간대가 되면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고요. 연락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알림 소리에 좀 예민해지고, 친구랑 웃고 있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고, 아, 이제 진짜 정리해야지 했다가도 밤만 되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예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깊어져서라기보다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멈춰 서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의 현재 태도를 뜻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이번 카드의 상대방은 마음을 정리했느냐 아니냐 이전에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상대방은 우리 벨벨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완전히 선을 긋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행동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요즘 바빠서 지금은 연애할 여유가 없어. 너가 싫어진 건 아니야. 나도 마음이 복잡해. 이 말들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카드, 텐 오브 코인스 카드를 통해 제가 중요한 현실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벨벨님들, 사람이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요, 말이 아니라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연락의 빈도, 대화의 깊이, 만남에 대한 의지, 불편한 이야기까지 감수하려는 자세, 이 중 하나라도 눈에 띄게 달라져야 기다릴 이유가 생겨요. 그런데 이번 카드에서는 이 중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카드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다림은 가능성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벨벨님들 마음을 갉아먹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성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벨벨님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제너럴 리딩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개인 리딩을 할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원래 결정이 느린 사람이라서요, 상황만 좀 나아지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선생님, 제가 너무 그 사람에게 차갑게 굴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벨벨님들, 이미 이별하신 분들은 사실 내가 차갑게 나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실까요? 사람의 성향과 회피는 다릅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도 놓치기 싫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행동을 하고요. 지금 상대방은요, 사실 서툰 게 아니라 안 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깝고요. 상대방은요, 우리가 차갑게 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떨쳐보내서 떠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떠나고 싶지 않다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기다릴 타이밍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더 다가갈수록
우리 벨벨님들 마음만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존감이 조금씩 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영원히 끝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식의 기다림을 멈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다림의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거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과의 재회가 정말 가능한 흐름일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카드는 여기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합니다. 희망 고문은 아니고요. 이 나인 오브 컵스 카드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재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가능성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싫어해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요.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정을 붙이기도 했고, 여러분의 좋은 점,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점, 여러분의 멋있는 점, 여러분의 그 매력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의 감정만으로 버텨온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사랑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도망치는 방향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카드는 어웨이크닝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기다리면 돌아올까요에 대한 이 카드의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이제 타로나 많은 이제 신점에서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카드의 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기다리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요. 혹시라도 연락이 그 사람에게 오면 바로 답장할 준비를 하고요. SNS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이 뭔가 여자가 생긴 것 같은, 그 사람이 남자가 생긴 것 같은 그런 SNS만 봐도 뭐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이나 스토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이 말을 보내면 부담일까? 이러면서 계속 연락을 먼저 해보려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이걸 은근히 느낍니다. 저 사람은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굳이 내가 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겠네. 이 구조가 유지되면 상대방은 사실 돌아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기다리지 말아야 할까요?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라는 거 물어보신다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은 차단하라, 확 끊어라 이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기대를 내려놓아라.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과 마음의 결이 달라져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고 상태입니다. 연락이 와도 혹시 돌아오나 라는 기대 없이 받아야 되고요. 연락이 안 오면 역시 나를 안 좋아하나 로 해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여러분의 하루 기분이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게 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고요.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면 신기하게도 재회의 운과 재회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방 쪽에서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안 기다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할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미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지만 그 사람이 너무 어이없게 떠나고 너무 의리 없게 떠나고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떠나서 너무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랑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못 잊어서 맨날 펑펑 울고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듯이 행동하고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무관심을 주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현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카드는 이번 카드에서 보여주는 재회는 드라마 같은 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다정해지지도 않고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약간은 간을 보는 듯한 연락이에요. 일산적인 안부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볍게 던지는 말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요즘 이런 생각이 나서 이 노래 들으니까 너 생각나더라. 갑자기 궁금해서.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예전처럼 다 받아주고 다 맞춰주고 다 설명하려고 하면 다시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가 다시 다가오려면 여러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자, 벨벳타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현실적인 솔루션 드리는 거 아시죠?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들어볼게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는 복잡한 전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감정을 설명하느라 지쳤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다가 상처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참지 못할 짓을 했는데도 참다가 폭발했고 그리고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맞춰줬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혼자 버텼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의 재회는 또 다른 소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은 관계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너 자신을 되찾을 때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 끝내 재회가 되지 않는다면 두렵죠. 재회 안 되면 어떡하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카드는 도망가지 않아요. 이번 카드의 흐름에서 재회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손해를 보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더 얻는 게 많아요. 더 여러분들이 분명해졌거든요. 어떤 사랑은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는 기준, 나만 애쓰는 관계는 필요 없다는 자각,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감각, 이 기준은 다음 인연에서 여러분을 훨씬 덜 아프게 만들고 훨씬 안정적인 사랑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별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여러분을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닿을 거예요. 지금은 놓지 못한 마음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마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시간타로를 통해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봐볼게요. 시간타로는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주째 되는 주,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달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까요? 라는 뜻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라클 타로는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뭔가 사랑의 순간에 에서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아까 우리 이번 카드 리딩의 내용과 좀 비슷한 카드가 나왔고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재회운을 빠르게 끌어당기는
마법의 주문 5가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어파밍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5가지 문장을 제가 불러드릴 텐데 댓글에 적어두셔도 되시고요.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제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 나는 사랑 앞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이 시간마저도 내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여러분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2번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려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고 있는 거 아시죠? 항상 하트, 좋아요 눌러드리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댓글에 적어보시면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카드를 보시면 지금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틀린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조금 더 이 관계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의 현재 마음, 연락 가능한 시점, 재회 가능성의 현실적인 조건 등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별별타로 개인 상담은요, 고정 댓글에 아니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요. 제가 자세하게 예약 상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별타로 개인 상담은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전문직 분들도 오랫동안 꾸준히 찾아오시는 상담이거든요.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데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시원한 리딩 꾸준하게 드릴 거니까 아마 후회 안 되시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이 사람을 더 기다려도 되는지 이제는 놓아야 하는지 카드가 답을 내어줄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카드는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예요.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는 지금 이 카드를 고르신 우리 벨벨님들의 현재 상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사실 제일 힘든 시기, 제일 힘든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끝냈다라고 말하기엔 마음이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엔 자존심이 너무 다쳤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하루에 한 번쯤 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다시 생각하고 나를 다시 좋아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근데 또 내가 먼저 다가가면 똑같이 상처받을 것 같고, 똑같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똑같이 열받을 것 같고, 똑같이 그 사람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뭔가 내 일상이 또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이 카드가 제일 아픈 이유는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이 이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예요. 왜 이렇게 끝났는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왜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연애 방식부터 정확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의 연애 방식, 연애 기질,
연애 마인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형 분석을 통해 그 사람, MBTI 유형 분석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듯이 우리 그 사람의 재회 가능성과 속마음을 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주파수를 맞추는 좋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카드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는 상대방은요. 딱 잘라 말하면 이런 연애 기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책임감이 정말 없어요. 감정은 많고 풍부하고 적극적일 땐 적극적이고 또 냉정할 땐 냉정한데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을 피하는 타입이고요. 사랑받는 건 좋아하지만 소통하고 자기가 뭔가 설명하는 건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받는 거, 사랑받는 거는 또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소통이라고 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이 뭐 다정해요, 그 사람이 친절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락이고 AI 같은 거고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이런 점이 좋고 나는 뭐 너의 이런 점 저런 점이 아니라 너 자체가 좋아. 그냥 너의 모든 것이 좋아. 살아온 너의 모든 과정이 다 좋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미래가 됐을 때 우리 서로 이런 계획을 가져보자. 그리고 나는 너가 너무 좋은데 이런 점을 고쳐줬으면 나도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뭔가 속마음을 주고받고 서로의 찐사랑을 확인하는 소통의 방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대화를 최대한 미루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엄청나게 또 회피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싸움을 또 되기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자꾸 내가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고, 내가 자꾸 이 사람의 약간 자꾸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다 보니 이 사람을 내가 자꾸 만나고 있는데도 외롭게 되고, 만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만나고 있는데도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의아했을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연애를 하긴 하는데 관계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나름 다정하고 웃기고 정서적 교류도 있어 보였죠. 근데 문제가 이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말을 돌린다거나 갑자기 집에 간다거나 잠수 혹은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지금은 그 얘기 하기 싫어 이런다거나 왜 그렇게 예민해? 너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패턴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애에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미성숙함의 대가를 항상 벨벨님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했던 건 우리 벨벨님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식스 오브 완즈는요, 그 사람이 이별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알려주는 카드거든요.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이별은 사랑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충분해서 유지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베벨님을 좋아했어요. 다만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 이게 다 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긴 한데 계속 이렇게 가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한 게 도망에 가까운 이별이었던 거죠. 이건 성숙한 이별도 아니고 명확한 정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낸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애매하고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네 번째 카드 Four of Swords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베벨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연락이나 재접촉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 오늘의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이고
또 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점 많아요. 좋은 점은 우리 베벨님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외로워질 때, 현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자기 편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벨님은 이 사람에게 안전지대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거나 감정을 설명하게 되거나 책임감이 생기거나 연애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연애 태도의 문제라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메시지는 뭘까요? 3번 카드의 메시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건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을 가능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릴 수는 있지만 카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벨님들이 만약 그래도 돌아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엔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어떨까요? 이 생각으로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다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카드가 왜 이렇게 좀 세게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이 카드가 강한 이유는 벨벨님들은 이미 이 관계에서 충분히 참았고요. 충분히 노력했고요.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기다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야. 이 말 듣기 싫어도 마음 한쪽에선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븐 오브 마테리얼스 카드를 통해 그래서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정리해야 할까요? 베벨님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우리 베벨님들은 정말 뭐랄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정은 있었잖아. 이 사람 말고 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3번 카드는 위로만 하고 끝내지 않을게요. 현실적인 판단까지 같이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이 태도의 진짜 의미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연락은 끊지 않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고 감정 얘기하면 슬쩍 피하거나 가볍게 넘기고 결정적인 말은 절대 안 하고 애매한 희망만 남겨두는 태도. 솔직히 말하면요. 이건 헷갈리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용기가 없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 잃고 싶진 않지만 감당할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상태인지 아시나요? 본인은 외롭지 않게 베벨님을 옆에 두고 싶고 그리고 확실한 관계를 만들 생각은 없고 베벨님이 기다려주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기보단 의존에 가깝고 익숙함에 가깝고 자기 중심적인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기다리면 정말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간이 바꿔줄 수 있는 관계가 있고요. 결단이 없으면 절대 안 바뀌는 관계가 있습니다. 3번 카드에 이 사람은 두 번째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베벨님들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성숙해지고 연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아요. 기다림이 의미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변화가 보여야 되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지, 연락의 질이 달라지는지, 미래의 얘기를 피하지 않는지, 베벨님의 불안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런데 3번 카드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카드 맞나요?
무조건 정리하라는 카드예요? 아니에요. 무작정 당장 끊어라라는 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건 추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벨님들은요, 기다리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점점 자존감이 깎이고요.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며 기준을 낮추고 있어요. 이 상태로 시간이 더 가면 재회가 되더라도 관계의 주도권은 전부 상태한테 가요. 그건 재회가 아니라 다시 버티는 연애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가 말하는 방향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릴지 말지가 아니라 이 관계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보라입니다. 즉, 아무 말 없이 기다리지 마시고요. 애매한 상태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내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하고 그걸 상대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연락 템포를 맞춰주지 않고요. 상대의 기분에 따라 감정을 흔들리지 않고요. 애매한 희망에 반응하지 않고요. 나는 확실한 관계만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했을 때 상대가 움직이면 그때 재회 가능성이 다시 열릴 거고요. 그대로면 이 관계는 여기까지였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3번 카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관계는 앞으로 벨벨님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었던 단점을 솔직하게 한번 하나만 해볼게요. 벨벨님들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친구처럼 해보고 싶은 말인데요. 이 사람은요, 연애나 결혼이나 이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우리 벨벨님들처럼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벨벨님은 이 말의 의미가 뭐였을까? 그 행동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렇게 계속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그 순간 편한 선택, 그때 감정에 따른 행동, 깊은 고민보다는 회피,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벨벨님이 이 사람 마음을 대신 고민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3번 카드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3번 카드는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희망을 붙잡는 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기준을 세운 뒤 반응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 반응이 없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벨벨님들을 떠나야 해서 아쉬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벨벨님을 붙잡을 만큼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건 벨벨님의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시간 타로는 여러분들의 행운의 요일은 바로 수요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에 숫자 4가 들어가 있는 날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행운의 날입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정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정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힐링 메시지 간략하게 드리면, 벨벨님들 사랑은 참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가 벨벨님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림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잃어가면서 기다리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운, 행운, 재회운을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 마법의 주문 5가지 문장,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댓글에 적어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영상에 요 파트를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허락합니다. 세 번째, 나는 애매한이 아닌 분명한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번째, 나는 더 나은 사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댓글에 3번이겠죠? 번호 3번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좋아요 항상 눌러드리고 있고요. 벨벳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이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1대1 개인 상담 안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100% 익명제예요. 정말 TV에 많이 나오시는 유명인분들,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각 분야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꾸준하게 상담받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익명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다 보니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 정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께 조금 제가 오늘 이 카드들을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카드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을 억지로 짜내는 카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 결정을 해야 하는 카드라서 그래요. 근데 또 제가 너무 차갑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벨벨님들이 너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4번 카드는 정리하는 건 맞는데 상처를 최소화하고 후회를 최소화하고 내 자존감을 최대화하는 목표로 리딩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벨벨님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아직 좋아하긴 하는데 더는 못 버티겠는데? 기다리면 달라질까? 근데 내가 먼저 놓으면 내가 진 것 같아서 싫어. 이 마음들이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진짜로요. 어떻게 보면은 이별이 제일 힘든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랑 내 마음이 동시에 싸우는 시기. 그게 제일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벨벨님들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카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첫 번째 카드, 그리고 첫 번째 카드는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전체적인 개괄이고요. 두 번째 카드, 이 데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벨벨님의 상태를 뜻하는 카드인데 마음이 지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결정 피로가 오는 상태예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은요, 단순히 슬픈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을 미루느라 지친 거예요. 결정이란 게 그래요. 헤어질 거면 헤어지든 다시 잡을 거면 잡든 뭐라도 하나 선택하면 마음이 차라리 덜 아픈데 이 중간 지점, 그 애매한 공중부양 상태가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의 요즘 기운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 이게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흐름이에요. 확인하고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흐름이죠. 자, 그러면 이 카드를 통해서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유형을 좀 봐볼게요. 상대방은요, 사랑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안 맞는 타입이었던 거예요. 벨벨님들,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이 관계가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벨벨님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카드는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엉망인 타입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너무 자기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느낌이 너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로는 맞장구를 치는데 행동이 오래 안 가요. 그리고 순간 감정에는 진심인데 유지력이 부족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는 회피가 빠른 타입이고요. 약속을 큰 걸로 생각 안 하고 사소한 걸로 자꾸 여겨서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벨벨님들이 느끼는 불만이 이런 걸로 쌓였을 가능성이 커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왜 나는 계속 불안하지? 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닌데 왜 이걸 못 해주지? 나는 관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왜 나 혼자 뛰지? 그래서 이 카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상대방은 우리 벨벨님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 유지 능력이 약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벨벨님들이 자꾸 헷갈려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 운영의 실력 차이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카드는 기다릴까 정리할까?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손해고요. 정리는 이득인데 정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4번 카드는 결론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다리는 쪽이 벨벨님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다린다고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아요. 다만 바로 차단하고 끝 이런 정리도 아니고요. 이 카드는 정리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카드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에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우리 벨벨님 같이 마음이 좋으신 분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요. 네, 상대방이 이 사람은 안 떠나네 하면서 안정을 하거나 방심을 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또 반복이 돼요. 근데 벨벨님들이 더 지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더 크게 폭발해요. 이게 제일 손해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정리를 하되 내 자존감이 낮게 내 자존감이 남을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봐야겠죠. 이 전차 카드가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 벨벨님들이 그립긴 해요. 그리고 벨벨님들이 주던 그 특유의 안정감도 그리워요. 근데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들도 떠올라요. 그래서 다가오고 싶다가도 멈칫하죠. 이게 되게 얄미운 포인트인데 좋아하는데 감당하기 싫은 마음. 그래서 연락이 올 듯 말 듯 다정할 듯 말 듯 이런 애매한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벨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연락이 오면 아직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연락이 마음의 증거일 수도 있는데 관계의 증거는 지속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4번 카드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있는데 관계를 만들 능력은 없는 사람과 다시 시작하면 우리 벨벨님들이 또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5번째 스트렝스 카드를 보게 되시면 우리끼리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오늘만큼은 좀 솔직해져도 되죠? 대체 그 사람은 우리한테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힘들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거나 미안하다고 말하면 지는 줄 알고 뻣뻣하게 군다거나 중요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하자로 미룬다거나 지는 할 말 다 해놓고 벨벨님들 감정이 예민하다고 뭐 갑자기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책임지는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바빠진다거나. 근데 벨벨님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벨벨님들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벨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연애를 너무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벨벨님들이 다음 사랑에 자존감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흐름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흐름은요. 첫 번째 달은 마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달에는 우리 벨벨님들 마음이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다로 갈 거예요. 그래서 벨벨님들이 상대의 SNS를 보게 되거나 예전에 했던 대화를 다시 읽게 되거나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 이렇게 되짚거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정리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상대가
애매한 접촉을 하거나 우리 벨벨님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대가 애매하게 연락을 하거나 벨벨님이 됐다라는 확신이 나와요. 중요한 건 이때 벨벨님 흔들려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3개월 정도 지나시면은 삶의 중심이 돌아오시고요. 새 흐름이 열릴 겁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우리 벨벨님이 진짜로 내 생활로 돌아와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일이나 금전, 컨디션, 친구 관계가 차분하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새 인연의 씨앗이에요. 막 불꽃처럼 오기보다는 편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벨벨님들,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은 사실 마음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계신 분들 같아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까지 나왔다는 건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그래도 혹시 이 감정으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희망을 억지로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선택이 중요한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자, 상대방은요, 현재 마음 상태를 복잡하다라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을게요. 그건 너무 흔하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 구조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책임질 마음은 없습니다. 감정은 필요할 때만 꺼냈습니다. 본인이 편할 때만 그리워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이 사람은 여러분 자체를 잃고 싶지 않다기보단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 내가 힘들 때 받아주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이 오긴 오는데 명확하지는 않고요.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힘들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은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관계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흐리고요. 이건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드려볼게요. 벨벨님도 이 카드에서 재회 가능성을 묻는다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재회라는 형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금 상태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핵심 문제는 상황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연애를 대하는 태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려 하고요. 책임지는 습관이 뒤로 빠지려고 하고요. 상대가 버텨주길 은근히 기대하고 본인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재회는 돌아가면 잘 될 재회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재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재회를 해도 역시 이래서 힘들었지 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기다릴까요? 정리할까요? 라는 질문에 4번 카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기다리는 선택은 추천되진 않습니다. 정리하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에 우리 벨벨님들의 시간을 계속 거는 선택인데 이 카드에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벨벨님들은 이미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했습니다. 감정을 설명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역할. 이걸 다 해본 사람에게 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잔인한 조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벨벨님들에게 남긴 진짜 의미를 봐볼게요. 이 관계에서 벨벨님들의 인생에서 분명히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연애에서 너무 지친다는 거, 말로만 하는 애정이 얼마나 공허한지, 행동 없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될 과정이다. 좀 힘들었지만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벨벨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맞추세요. 세 번째, 혹시라는 단어를 줄이세요.
혹시 연락 오면, 혹시 마음이 바뀌면 이 말들은 별별님의 현재를 붙잡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별별님들의 회복 가능성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별별님들이 기운을 다시 차리시고 행운을 받게 되는 날은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7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7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도 여러분들의 난인이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라클 타로는요, 양자리 카드가 나왔네요. 양자리. 그리고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예요. 생각만 할 때가 아니라 실행에 옮길 때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별별님들, 이 카드는요,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별별님들 편인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애썼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참는 쪽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함께 책임질 때 비로소 잘하는 거죠. 우리 별별님이 놓아야 하는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걸어뒀던 기대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별별님의 삶은 훨씬 가볍고 분명해질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법의 문장,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건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아침 저녁으로 꺼내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효과가 아주 클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애쓰는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에 돌려놓습니다. 자, 별별타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리딩이 공감이 가신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4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짐 같은 것을 댓글에 적어보셔도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읽고 좋은 기운 받아서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별별타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좀 더 내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별별타로에 1대1 개인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의 설명란에 아니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1대1 개인 예약 상담 저한테 바로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혹시나 이제 프라이버시가 좀 두려워서 연락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연예인분들,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그리고 많은 어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익명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인생의 솔루션을 한번 받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복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